하이. 오늘 수능 특강 라이트 14강 같이 진행해보자. 확인해봤는데 진도가 조금씩 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시험 기간에 일주일 미뤄졌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또 문제 풀이할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진도는 강의는 좀 최대한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오늘 14강 진행을 할 건데 14강에 3번은 제외되더라고. 그래서 14강 게이트웨이부터 이제 4번까지 총 질문 4개 같이 진행해 볼게. 처음에 14강 게이트웨이 난이도 2개짜리 그립니다. 자, 그리고 형광펜 하나 칠 건데 이 글의 맨 마지막에 보면 similarly로 시작하는 연결어가 있고 그 문장에 people who personally부터 끝에 or role models까지 형광펜 쳐놓게. 자, 거기는 형광펜 쳐놓고요. 그래서 people who personally부터 마지막에 role models까지 형광펜 쳐놓고 우리는 처음부터 글을 보겠습니다. 자, 연구는 보여준다 that no one is born, 아무도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연구가 보여준다. 아무도 뭘로 태어나? To be an entrepreneur, 기업가가 되도록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또 뭘 보여주냐면 모든 사람이 has the potential, 잠재력이 있다는 거. To become one, 기업가겠지. 한 명의 기업가가 될 잠재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이제 기업가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누구도 타고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한 기업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whether 누군가가 does or doesn't is라고 나와서 여기서 does doesn't까지가 주어거든. 자, 14강 게이트웨이고. 자, 첫 번째로 그럼 누군가가 does or doesn't가 의미하는 게 뭘까? 대동사거든. 여기서 does or doesn't. So whether someone does or doesn't. 자, 여기까지가 주어고 이 두 개 does or doesn't는 대동사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찾아야 되는데 그 앞에서 근데 no one is born은 비동사였으니까 빼고 모두가 has the potential to become one 해서 일반 동사 has에 대한 거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has the potential, 뒤에는 생략할게. has the potential, 잠재력이 있는지 or doesn't have, 잠재력이 없는지 이 의미가 돼. 여기서 does or doesn't는. 그래서 누군가가 잠재력이 기업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is a function of environment, life experiences, and personal choices. 이거는 뭐의 기능이냐면 환경, 그리고 삶의 경험, 그리고 개인의 선택의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사실 A is a function of B라는 말이 내가 지금 직역해서 환경, 삶의 경험, 그리고 개인의 선택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기능을 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도 있고, 우리가 함수 fx에서 f가 function이거든. 그래서 A is a function of B라고 했을 때 A와 B는 함수 관계이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편한 대로 하면 돼요. 해설에는 개인적인 선택이 작용한다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펑션이 함수란 뜻이 있어서 A is a function of B가 A와 B는 함수 관계이다. 그래서 해석에서도 작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누군가가 이제 기업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환경, 그 사람의 환경, 삶의 경험, 그리고 개인의 선택의 기능이다 또는 개인의 선택과 함수 관계이다. 거기에 따라 작용된다. 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타고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however 나왔어. 우리가 지금 앞에 최소 2문장밖에 안 나왔거든. 2문장 뒤에 however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가 중요한 의미가 될 거라서 주제문 표시를 해놓을 건데 한 문장이 아니라 자, however 뒤에 there are personality, entrepreneurs로 끝나는 문장, 그 다음 문장 these traits부터 social context까지 주제문 표시해놓게, 뾰족과로.
그 두 문장 There are personality traits부터 그 다음 문장에 From an individual social context까지 주제문 표시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문 볼게요. 하지만 There are 어떤 성격적 특성, traits and characteristics 비슷한 말이라고 보고 어떤 성격적인 어떤 특성과 특징이 있다. Commonly associated with entrepreneurs 어떤 기업가와 흔히 연관되는 개인 성격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타고난 것도 아니고 뭐 환경에 의해서 정해진다고는 하는데 환경이나 삶의 경험에 의해서 적용된다고 작용된다 뭐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보다 하지만 개인의 성격적 특성적인 부분이 있다. 기업가랑 관련된 하나 더 이러한 특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된다. 그리고 evolve 진화한다. 개인의 사회적 상황,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진화한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주제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필요한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고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인 맥락으로부터 이제 진화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주제문이야. 자, 예를 들어서 People with parents who were self-employed까지 주어. 자, 사람들인데 부모가 있는 사람들이고 who were self-employed 스스로 고용된 사람들이니까 이제 자영업을 하는 부모들로부터의 사람들은 are more likely 더 가능성이 있어 to become entrepreneurs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더 있어. 네, 이제 개인의 사회적 맥락이죠. 계속하면 after witnessing 어떤 목격한 뒤에 아빠나 엄마의 독립 in the workplace 직장에서의 그 부모의 독립성을 목격한 후에 an individual 한 개인은 더 가능성이 있어 to find independence appealing. 여기서 appealing 형용사인데 여기서 find가 오형식이에요.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appealing이 목적격 보호를 형용사 쓴 거거든. 그런데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하다고 생각하되 일단은 목적어가 뭐뭐하다고 생각하다. 자, 그리고 여기서 appealing이거든. 참고로 이거는 이렇게 보지 말고 자, appeal 자동사야. appeal 자동사라서 그러니까 형용사 여기서는 현재 분사를 쓴 거야. appealing을 형용사 대신에 매력적인이라고. appeal이 원래 자동사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로 썼습니다. 그래서 뭐 더 가능성이 있다. 알게 될 가능성이 있다. 독립성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필이 자동사니까 현재 분사를 쓴 거고 오형식이야. 이해되죠? Similarly, 유사하게도 제가 이제 형광 빼친 부분이에요. 왜 쳤는지 한번 훑어보자. People who personally know an entrepreneur까지는 어떤 한 기업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너 아는 사람 있어? 주변에? 근데 누가 알아? 그걸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are more than twice as likely to be involved. 자, 포함될 가능성이 2배 더 있어. 2배 이상 더 있어. in starting 시작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회사를 뭐보다 those 사람들보다 with 어떤 개인적인 어떤 entrepreneur acquaintances 어떤 기업가 지인이 없는 사람들보다 아니면 롤 모델이 없는 사람들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문제 형광표 왜 쳤냐면 우리가 자, as를 쓰면은 뭐뭐만큼이라고 하지. 뭐뭐만큼이라고 as는 뭐뭐만큼이라고 해. 그런데 그 as 앞에 배수사가 붙으면 그러니까 뭐 3 times, twice, 4 times 배수사가 붙으면 A는 자 이렇게 쓰면 A는 B만큼이 아니라 A는 B보다 뭐뭐 배 뭐뭐하다 라고 해석을 하거든. A 배수 as 사이에 당연히 형용사 또는 부사 들어갈 테고 자 배수사 as를 쓰면은 만큼이 아니라 B보다 몇 배 더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야. 자 일단 이거 정리해 두시고요. 여기에서 그럼 A는 people who personally know an entrepreneur 이게 A야. 자 여기에 배수사로 쓰인 게 그냥 twice만 쓰인 게 아니라 more than twice를 썼어.
more than twice가 배수사로 쓰였어. 2배 이상. 그 다음에 요 형용사에는 likely를 썼는데 자 2배 더 가능성이 있다거든. 2배 더 가능성이 있다. 근데 likely 뒤에 뭐가 붙었냐면 to be involved in starting a new firm에서 to 부정사를 썼습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할 가능성 2배 더 가능성이 있다. 근데 as 쓰고 B가 되는 게 those야. 사람들. those 사람들이지. those 뭐 하는 사람들? 어떤 뭐 기업가의 지인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롤 모델이 없는 그런 사람들보다 2배 이상 가능성이 있다. 뭐 할 가능성이 있어? to 부정사는 likely에 붙은 거야. to be involved in starting a new firm.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는데 관여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더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뭐 likely to 부정사 대신에 그냥 possible 써도 more than twice as possible as those 그 사람들보다 2배 이상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 likely는 보통 to 부정사가 오니까 이 to 부정사가 likely에 붙어서 likely to 부정사 다 형용사로 보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그 likely 뒤에 to 부정사에 보면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to be involved in starting a new firm이라고 했지. 자 이거 의미가 to be involved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in starting a new firm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는 것에 이제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to 부정사를 비슷한 의미로 볼까? 새로운 firm이 회사인데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는 것에 참여하다. be involved in 뭐뭐에 참여하다라고 하자. 새로운 회사를 참여하는 데 시작하다. 같은 말로 하면 뭐야? 새로운 회사를 참여하는 데 시작하다. 이거 같은 말로 하면은 likely 그 형용사 부분만 떼서 봅니다. likely to become 간단히 B라고 쓸게 an entrepreneur가 돼. 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likely to be involved in starting a new firm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는데 참여한다는 같은 말은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2배 이상 더 높다. 그런 지인 관계가 없는 사람보다라고 됐습니다. 자, 게이트에서 알아둘 거는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 구조가 어떻게 흘러갔냐면 처음에는 연구가 보여주는 거는 잠재력 타고난 게 아니다. 모두가 잠재력이 있다. 뭐 그거는 환경이나 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개인의 성격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개인의 상황적인 부분이 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2가지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자기 여기는 이제 개인적인 상황에서 뭐 부모가 자영업을 했던 사람들이면은 더 이제 그 독립성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리고 2번째 similarity 뒤에는 그리고 또 주변에 기업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또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2배 이상 더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2개짜리 그리고 글 자체가 뭐 이렇게 크게 어렵거나 하지 않아요. 2개짜리 글이기 때문에 필기해준 부분 잘 정리하고 나중에 우리 문제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14강 1번으로 넘어갈게. 자, 14강 1번도 2개짜리예요. 자, 14강의 1번도 2개짜리 글입니다. 처음에 오늘날 과학자들은 are able to accurately date fossils 해서 여기서 date가 동사거든. 연대를 추정하다. 너네 단어장에 있을 거야. 오늘날 과학자들은 정확하게 연대를 추정할 수 있대. 뭐에? 화석의 연대를 이제 추적할 수 있다. The rock bound remains of organisms from past geologic ages. 명사지. 무슨 역할이겠어?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정확하게 화석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어. 즉 화석 rock bound remains 그러니까 rock bound remains 어떤 돌 투성이의 remains 유해 남아 있는 거 of 유기체 from 과거 지질학 시대에
어떤 뭐 바위 투성이의 유해인 그런 화석의 연대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어쨌든 화석의 연대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동격이고. 그다음 화석이 when fossils are arranged 화석이 뭐 나열될 때, 배열될 때 along a timeline 연대표를 따라서 화석이 배열될 때 어렸을 때 이제 뭐 너네 책 같은 거 보면은 연대 뭐 구석기 신석기에 따라서 화석 뭐 이렇게 연대표를 쭉 이렇게 화석을 배열해 놓은 표 있지. 이렇게 할 때 과학자들은 볼 수 있대. 점진적 변화를 from A to B 간단한 거에서 더 복잡한 생명체 형태로의 어떤 점진적인 변화를 볼 수 있대. 생각해봐. 너네 분명히 본 적 있어. 어렸을 때 화석 연대표 같은 거 보면서 생물체가 점점 아주 단순한 생물체에서 점점 복잡한 유기체로 진화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In some cases, 몇몇 경우에 evolution through various intermediate forms over millions of years까지가 주어거든. 어떤 경우에는 진화 일단 주어야. through 뭘 통한 진화냐면은 다양한 중간 형태를 통한 진화. ove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 넘게 다양한 중간 정도 형태를 통한 진화가 can be detected 감지될 수 있고 발견될 수 있고 감지될 수 있고 추적될 수 있고 그리고 비교될 수 있다. 현재의 상태 유기체의 현재 상태와 비교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진화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 중간 과정 형태의 어떤 그런 진화가 현재의 유기체의 모습과 비교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다음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네요. 예를 들어서 가장 초기에 알려진 종 of horse 말의 가장 초기에 알려진 종은 우리가 지금 보는 말은 live 살았는데 대략 자 숫자 앞에 썸 대략이야. 대략 6천만 년 전에 살았대. 그리고 according to the fossil record 화석 기록에 따르면 was shorter 자 동사 병렬돼서 어쨌든 주어는 말이야. 말의 종은 더 짧았다. 20인치보다 더 짧았대. 그게 대략 50cm래. 말 처음 요만큼 50cm? 요만큼 되나? 요만큼 이거보다 더 짧았대. High at the shoulder. 그러니까 높이가 요만큼? 되게 뭐 high at the shoulders 어떤 어깨 높이에서 네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깨 높이에서 뭐 20인치 하이였대. 20인치 하이였대. Successive rock layers 주어고 어떤 연이은 화석층이 그러니까 연이은 rock 돌층이 yield 산출해낸대. fossils 화석들 점차적으로 더 큰 말종의 화석을 내놓는데 그러니까 그 뒤쪽에 그 초기에 알려진 말은 뭐 키가 20인치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 연이은 돌층이 점차적으로 더 큰 말종의 화석을 내놓는다. 그것은 culminating in the horses of today. 자, 그것은 드디어 오늘날의 말이 된다라고 분사구문으로 얘기를 했지. culminating in the horses of today는 분사구문으로 얘기를 했어. 뭐 크게 중요한 건 없고 as size changed, so did other aspects of the horse's anatom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 볼게요. 우리는 뭐 볼 거냐면 1번 질문 앞에 as size changed는 괜찮아. 크기가 변하면서 so did other aspects of the horse's anatomy거든. 자, 우리가 so 뒤에 be, do, show 주어를 쓰면은 우리 이거 해석을 주어도 그렇다라고 해석합니다. 주어도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해. 그럼 여기에서 왜 하필 did냐? 여기서 왜 하필 did냐? 여기에 did를 썼는데 여기서 did가 가리키는 게 뭘까? 주어는 other aspects of the horse's anatomy. 그치 여기서 did가 가리키는 그 앞에 있는 changed 일반 동사. changed. 크기가 변하면서 모두 변했다. 그 말의 해부학의 다른 측면들도 변화했다라는 거야. 크기가 변하면서 크기만 변한 게 아니라 말의 해부학적 다른 측면들도 변화했대.
부가 설명 나올 거야. 치아 이빨은 became adapted 적응되었다. to eating grass 풀을 먹는 것에 적응되었고, 그리고 the bones of lower leg 뼈인데 of the lower leg 뒷다리 뭐의 뼈는 fused 하나 lower leg 그러니까 다리 아래쪽에 lower leg 그러니까 다리 아래쪽 뭐 무릎 아래 어쨌든 다리 아래쪽에 뼈는 하나로 합쳐졌고 그리고 multiple toes 다수의 발가락은 evolved 진화했다. 하나의 토우로 하나의 발가락으로 surrounded by a hoof 발굽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발가락으로 진화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부학적인 측면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크기가 바뀌면서 말이. 야 말이 발가락이 여러 가지 어때? 여러 개 어때? 징그럽지 않니? 말이 발가락 5개라고 생각해봐. 자,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예시가 말 얘기가 나왔는데 예시부터 일단 화석을 추적해 보니 초기 말은 되게 작았었다. 근데 그게 이제 연대표를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더 큰 어떤 화석이 나오게 되고 그게 뭐 지금처럼 그렇게 됐고 원래 말은 뭐 더 작은 것뿐만 아니라 해부학적인 것도 많이 변했는데 이제 뭐 치아가 풀을 뜯어먹는 거에 적응되었고 그리고 뭐 다리 뼈가 이제 하나로 합쳐졌고 그리고 발가락이 여러 개였는데 그게 하나의 발가락으로 이제 진화되었다. 이렇게 해부학적 측면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왜 나와서 해부학을 통해서 우리가 연대표를 통해 진화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오늘날의 어떤 현재 상태, 오늘날 유기체의 현재 상태랑 비교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 비교해서 한 거거든.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땐 그랬는데 지금이랑 되게 달라졌네 이렇게 달랐었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개짜리 그리고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 아까 해부학적으로 다른 측면도 변화했다라고 나오고 컬럼 뒤에 teeth became adapted to eating grass라고 나오지. 1번에 자, 두 번째로 여기서 adapted가 분사거든. 그러니까 became adapted가 이제 적응되었다, 적응되었다. became adapted 적응되었다. adapted는 분사고 그 뒤에 to가 전치사야. 뭐뭐 하는데 적응되었다. to 부정사 아니고 그래서 뒤에 동명사 ing를 썼다는 거. 풀을 먹는데 적응되었다. 그리고 이제 뼈가 하나로 합쳐졌고 그리고 발굽이 발가락이 여러 개였는데 그게 하나의 발굽으로 진화했다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두 개짜리 그리고 for example부터 끝까지 말에 대한 예시를 말하고 있는 글이 그런 구조로 흘러갔어. 그 다음에 우리 2번으로 넘어갈 텐데 2번 별표짜리. 자, 2번 별표짜리 그리고 처음부터 볼게요. 자, given the range of goals that can influence learning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분사구문 given으로 시작하면 given으로 분사구문 이렇게 되면 뭐뭇을 고려해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뭐뭇을 고려해 보면 뭐뭇을 가정해 보면 뭐뭇을 고려해 보면 given부터 뭐뭇을 감안해 보면 뭐뭇을 고려해 보면 분사구문으로 쓰일 때 뭘 고려해볼까? The range of goals, 목표의 범위를 고려해보면 that can influence learning,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표의 범위를 좀 고려해보면 우리가 어떤 학습에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진행 중인 학습의 목표의 범위를 그 고려해보면 It's not surprising, 놀랍지 않다 that 뭐가 놀랍지 않냐? Different models, 다른 모델들이 반영한다는 거, 다른 종류를 반영한다는 거, 그리고 degrees of goal-based influence, 어떤 목표 기반의 영향의 어떤 정도를 반영한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이따 다시 볼 거야. 그건 놀랍지 않다. 당연히 그렇대. 너 보고 사카드와 그리고 밀그램은 사람이겠지. propose 제안하기를 a broad distinction을 제안한대. 되게 어떤 넓은
구별을 제한한다, 넓은 구분을 제한한다 between A and B를 쓸 텐데 A는 learning which is explicitly goal driven, 명백히도 목표에 이끌어진 학습, 이게 A 첫 번째. B가 되는 거는 that which is goal relevant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that which라고 했는데 얘는 당연히 which가 관계대명사니까 이 that은 대명사거든. 얘가 가리키는 건 뭘까? that이 가리키는 거 학습이에요. learning. 그래서 단수 명사, 단수 대명사 that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개 사이에서 되게 넓은 이제 구분을 제시를 하는데 그 뭐랑 뭐 사이의 구분이냐면 첫 번째는 명백히도 목표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학습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목표 관련된 학습이 두 번째. 이 두 가지 사이에 구분을 한대. 목표 지향적인 학습, 두 번째는 목표 관련된 학습. 좀 더 봅시다. 자, 목표 관련된 과정은 처리는 자 이게 목표 관련된이 먼저 나왔네. 그리고 써주죠. 자, 목표 관련된 처리는 명백해 뭐 이끌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추론자의 목표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result in outcomes니까 결과로 이어진다. 결과를 낳는다. 근데 어떤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결과를 낳는다. With respect to those goals. 자, respect가 명사 뜻으로 면이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단어장에 있을 텐데 with respect to가 뭐뭐에 관하여, 뭐뭐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목표의 측면에서, 그런 목표에 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결과를 낳는다라고 했어. 자, 다시 볼게 이 부분. 자, 이 문장에서 목표 관련된 내가 프로세싱을 처리라고 했는데 ing가 붙었지. ing가 붙었다는 거는 원래 애초에 프로세스가 동사란 얘기고 프로세스를 동사로 쓸 때 우리가 처리하다 정도 해서 그래. 프로세스를 처리하다 동사로. 그럼 프로세싱은 그럼 처리라고 볼게. 목표 관련된 처리.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 사람이 두 개 사이에 구분을 했지. 하나는 목표로 이끌어진 명백하게 목표로 이끌어진 학습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 관련된 학습 하나. 이 두 가지. 근데 목표 관련된 처리가 명백하게 추론자의 목표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 목표랑 관련돼서 어쨌든 유용한 이제 결과를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볼 거예요. 그러므로 목표 관련된 처리에서는 목표 관련된 처리, 이렇게 계속 우리 목표 관련 처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표 관련된 처리에서 the desired learning 어떤 바람직한 어떤 바라는 학습은 may occur 발생할지 모른다 as a side effect 부수 효과로서 of 일반적인 업무 관련된 처리의 부수 효과로서 일어날지 모른다. 자, 내용이 어렵죠. 이따 이제 예를 들면서 설명하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법적으로 어려운 거는 아직은 별로. 자, 예를 들어서 a reasoner 어떤 추론자는 추론자니까 계속 이 사람이 생각을 할 거야. 어떤 한 학습자는 may have an implicit orientation 가질지 몰라 어떤 implicit 내재적 orientation 지향점을 가질지 몰라. 이 사람은 어떤 내재적 지향점을 가질지 몰라. to 유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model of the world around it 그 주위에 있는 세상에 대한 정확한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내재적 지향점을 방향성을 암시적 내재적 implicit 암시적 내재적 지향성을 가질지 몰라. 그다음 대조적으로 목표로 이끌어진 학습은 자 이제 목표로 이끌어진 학습 나옵니다. 대조적으로 목표로 이끌어진 학습은 이끌어지는데 명백한 학습 목표에 의해서 이끌어져. 그리고 그 추론자의 명백한 학습 목표에 의해서 이끌어진다. 부가 설명. 그런 목표는 영향을 미친다. 아니면 심지어 그 내용을 결정한다. of what is learned 학습되는 것의 내용을 결정한다라고 나왔어. 여기서 the content of what을 썼지. 왜냐하면 what is learned라고 했는데 여기서 what is learned가 of의 목적어니까 명사절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what을 썼어. 학습되는 것의 내용이라고. 이거 of which 하면 왜 안 될까? 자, of which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of which는 전치사 관계대명사지. of which는 전치사 관계대명사. 전치사 관계대명사 뒤에 절은 어때야 돼? 완전한 절이 와야 돼.
전치사 관계대명사 뒤에 절은 완전해야 돼. 근데 what is learning there's is 동사가 나오는 지금 주격이거든. 완전하지가 못해. 불완전해. 주격이야. 그래서 of which는 쓸 수가 없다는 거. 이게 뭐 of what뿐만 아니라 in what 뭐 to 다 마찬가지야.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해야 되는데 뒤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which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되는 것의 내용을 결정하기도 한다. 마지막 그 추론자의 학습이 변화하면서 우리 아까 했던 거 또 나와. 지금 4번이고 여기서 so does the learning the result라고 나와서 so does 이론은 안 쓸게. the learning 이라고 나왔는데 that result는 관계대명사고 여기서 왜 does야? 여기서 왜 does야? 그치 change인데 3인칭 단수니까 changes 학습도 바뀐다. 그 앞에서 추론자의 목표가 바뀌면서 이제 학습도 바뀐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their result 결과가 되는 result 동사로 쓰였고 대야 주격이고 결과가 되는 학습도 바뀐다 라고 했습니다. 목표가 바뀌면 학습도 바뀐다. 자 이런 내용이거든. 별표짜리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우리가 좀 다시 볼 건데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있지. 자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있어. 하나는 뭐냐면은 목표 지향 학습 그리고 하나는 목표 관련 학습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예를 들어줄 건데 우리 어차피 영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영어 학습의 예를 들어볼게. 자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풉니다. 수능 대비해서 모의고사 공부를 할 거야. 자 모의고사에서 빈칸 문제를 풀겠습니다. 모의고사 빈칸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학습할 거는 빈칸 문제야. 오케이? 자 빈칸 문제야. 자 빈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해볼까? 뭐 빈칸 문제 풀이 요령에 대해서 배운다고 칩시다. 빈칸 문제 스킬에 대해서 배운다고 칩시다. 빈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 빈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 이 공부가 있습니다. 이 학습이 하나가 있어.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울 거는 빈칸 문제 학습을 하고 있어. 빈칸 문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자, 빈칸 문제를 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빈칸 문제를 풀기 위한 스킬을 배운다고 합시다. 하나는 우리가 문법을 배운다고 합시다. 문법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자, 두 가지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영어 수업을 하는데 영어 공부를 하는데 목표는 빈칸 문제 풀이야. 자, 빈칸 문제 풀이가 목표야. 빈칸 문제 풀이가 목표야. 둘 중에 어떤 게 목표 지향적 학습이 되고 어떤 게 목표 관련된 학습이 될까? 그렇지. 빈칸 스킬을 배우는 게 목표 지향적 학습이 되고 문법 공부를 하는 거에 뭐 투부정사를 배우고 분사 구문을 배우는 것은 목표 관련된 학습이 돼. 왜? 우리가 빈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장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지식이 있어야 되지. 문장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어휘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문법을 배운다는 거는 직접적으로 빈칸을 풀기 위해 하는 공부는 아니지만 빈칸을 풀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독해를 한다든지 어떤 글의 중심 내용을 찾는다든지 하기 위해서 관련된 어떤 부수적 학습이 되거든. 문법이라는 거는. 그런데 문법 빈칸 스킬을 배운다는 것은 빈칸 유형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이게 목표랑 이제 목표 지향적 이제 학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표가 바뀌었어. 목표를 바꿔보자. 빈칸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뭘로 바꿔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주장 찾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목표가 바뀌었어. 빈칸에서 주장 찾기로 목표가 바뀌었어. 그러면은 자 목표 지향적 학습은 어떻게 될까? 바뀔 수 있어. 이거는 주장 찾기 스킬을 배우는 것으로 바뀔 수 있어. 문법은 계속 할 수 있어. 부수적 효과로서 문법 해야지 또 주장 찾기 해석을 할 테니까 뭐 문법이든 뭐 단어 외우는 거든 어떤 목표 관련된 학습은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배경 지식으로 보고 글을 좀 다시 볼 건데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글이 좀 어려워. 처음에 자, given the range of goals that influence learning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표의 범위를 좀 고려해보면 목표 되게 많죠. 목표의 범위를 고려해보면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빈칸풀이 아니면 주장풀이야. 학습이고 잠깐만 이거를 goal이라고 보지 말고 learning이라고 볼까? 이거 좀 이따 다시 정리해줄게. learning으로 볼지 goal로 볼지.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표의 다양성을 고려해보면 이걸 학습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는 빈칸 문제의 궁극적인 주장 찾기 이걸 learning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learning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의 범위를 좀 고려해봤을 때 되게 많겠지. 목표 뭐 있어? 빈칸 문제를 학습을 한다고 치면은 뭐 빈칸 기술도 배울 수 있고 문법도 뭐 할 수 목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단어를 배운다거나 뭐 시간 관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텐데 그런 다양한 어떤 좀 범위를 고려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른 모델들이 다른 종류의 영향을 미치고 그 목표 기반의 영향의 정도에 다른 모델들이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빈칸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빈칸 스킬을 배운다는 게 또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문법을 배운다는 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또 뭐 단어를 외우는 게 또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사람이 굉장히 넓은 어떤 구분을 제안을 해주고 명백하게 목표로 이끌어진 학습. 명백하게 목표에 이끌어진 학습. 빈칸이 목표니까 목표 맞네. 이게 목표 학습이라고 칩시다. 목표도 되고 학습도 되고. 그러니까 학습 목표야 결국. 빈칸 찾기가 학습 목표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습과 그리고 목표 관련된 학습. 이 목표 학습 목표 관련된 학습. 그래서 우리가 빈칸 찾기 이걸 학습 목표. 그러니까 learning goal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학습 목표. learning goal이라고 부르고 학습 목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습, 학습 목표랑 관련된 학습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목표 관련된 처리. 자, 문법을 배우는 목표 관련된 처리는 명백하게 지시되는 것은 아니야. 그 추론자의 여기서 너가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너가 배운다라고 하면은 내가 추론자야, 너가 추론자야. 그 추론자의 목표에 의해서 빈칸을 풀자라는 목표에 의해서 명백하게 이끌어지는 것은 아니다. 명백하게 지시되는 것은 아니다. 자, 빈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문법 이건 아니다. 하지만 이 목표 관련된 처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건 결과를 낳는다. 어떤 결과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그 목표에 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결과를 낳는다. 직접적으로 빈칸이라는 학습 목표에 의해서 지시된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관련된 유용한 결과를 낳는다. 즉 문법을 알아야 정확하게 문장 해석이 될 테니까 이해되죠? 그러므로 목표 관련된 처리에서 문법을 배운다는 목표 관련된 처리에서 우리가 바라지는 학습은 바라지는 학습, 문법 공부라는 학습은 부수 효과 of 일반적 태스크, 일 관련된 처리에 어떤 부수 효과로서 발생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과업 관련적 처리에 일반적 과업 관련적 처리에 부수 효과로서 일어난다. 직접적으로 지시된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빈칸 문제 풀이를 예시로 냈지만 책에서는 추론자는 너는 may have 어떤 암시적 지향을 가질 수 있어. 암시적 지향 유지하려는 정확한 모델을 of the world around it. 그 주위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 주위에 그 모델 주위에 있는 세상의 정확한 모델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암시적 지향을 가질 수 있어. 암시적 지향을 가져. 명백한 지향점을 가지는 게 아니라 명백한 지향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암시적 지향을 가질 수 있다. 정확한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대조적으로 목표로 이끌어진 학습. 자, 학습 목표가 빈칸이라면 빈칸 스킬 배우는 거. 학습 목표가 주장이라면 주장풀이 스킬을 배우는 이 직접적 목표로 이끌어진 학습은 예를 들어서 이끌어진다. 명백한 학습 목표에 의해서 이끌어진다. 그 추론자의 이해되죠? 그래서 그러한 목표는 영향을 준다. 그러한 목표가 영향을 준다. 자, 그런 목표, 우리 학습 목표가 빈칸이었으면 직접 영향을 주지. 학습 목표가 주장이었으면 직접 영향을 주지. 만약에 목표가 바뀌었어. 뭐 내용일치야. 목표가 뭐 장문이야. 그럼 또 영향을 주지. 영향을 줘. 아니면 심지어 내용을 결정해. 학습되는 것에 심지어 내용도 결정하지. 빈칸이 뭐 학습 목표니까 빈칸을 배우고, 빈칸 스킬을 배우고, 주장이 학습 목표니까 주장 스킬을 배우고,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그 추론자의 목표가 학습자의 학습 목표가 바뀌면서 결과가 되는 학습도 바뀐다라고 했어요. 직접적인 학습 목표가 바뀔수록 이제 직접적인 목표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에 가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거야. 자, 이렇게 돼서 이거를 어떤 직접적 그러니까 목표에 이끌어진 학습과 목표 관련된 학습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한 글이라고 보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내용 과정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 풀어주면 얼추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뭐 다른 걸로 봐도 마찬가지야.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야. 축구 선수 대 공격수야. 축구 선수 대 공격수고 이 공격수가 학습 목표가 뭐야? 골을 잘 넣는 거야. 골 넣기, 골을 넣는 것 이게 학습 목표야. 그런 직접적인 목표 관련된 학습은 뭐겠어? 뭐 슈팅이야. 예를 들어서 슈팅이야. 그 슈팅 훈련을 하고 슈팅 학습을 배우는 게 그 골을 넣겠다는 목표에 직접 관련된 학습이야. 근데 부수 효과를 일어나는 목표 관련된 효과는 뭐겠어? 뭐 체력 훈련, 아니면은 뭐 명상 아니면은 뭐 정신력 향상, 뭐 체력 훈련, 아니면 뭐 건강, 아니면 뭐 다이어트, 아니면 건강식,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거 건강식 조절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 관련된 학습이겠지. 이해되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별표짜리 비교적 까다로웠던 2번까지 좀 해결을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는 EBS 수능 완성 14강 4번으로 갈게요. 2개짜리. 자, 마지막입니다. 14강의 4번. 자, 2개짜리고 처음에 health부터 그 문장이 두 문장. 그러니까 health is a dynamic and complex state 뒤에 it is a product부터 그 문장 끝에 personal experiences까지 주제입니다. health부터 personal experiences까지 주제문 표시해 놓으시오. 자, 건강은 역동적이고 복잡한 상태이다. 이것은 a product 산물이다 of 계속된 상호작용 between 어떤 개인의 유전적 구성, 그러니까 유전적 구성이니까 유전적 체질, 그리고 환경 조건, 그리고 개인의 경험 사이에 계속된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그만큼 건강이라는 게 되게 역동적이고 복잡한 상태다. 어떤 그냥 A는 B다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바로 예시가 나와. 한두 문장 뒤에 예시기 때문에 앞에가 주제문이 된 거거든. 예를 들어서 한 유아의 아기의 당장 그리고 장기적 건강은, 자, 당장이 그러니까 유아 그 당장의 건강과 앞으로 미래의 장기적 건강 이 둘 다 영향을 받는데 그 또는 그녀의 엄마의 개인적 라이프스타일 실행, lifestyle practices, 어떤 라이프스타일의 어떤 실행 관행과 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during pregnancy, 임신 동안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녀의 그러니까 임신 동안에 그녀의 식단, 그리고 use or avoidance of alcohol, 어떤 술의 사용 아니면 술의 회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아니면 담배, 그리고 어떤 약물들, 어떤 반복적인 prenatal care, 어떤 태아기에, 그러니까 태아로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케어 여부, 그리고 노출, 어떤 communicable illness or toxic stress, 어떤 전염성의 communicate가 전달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전염성의 질병이나 유독성의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 여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엄마의 개인 라이프스타일 프랙티스에 영향을 받는다. 당장의 건강이나 장기적 건강이나. 엄마들 who fail to maintain a healthy lifestyle during pregnancy까지 주어거든.
자, 엄마인데 유지하지 못하는 엄마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during pregnancy, 임신 동안에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지 못하는 엄마들은 are more likely, 더 가능성이 있다. to give birth to, 유아를, 자, give birth to가 무엇을 낳다라고 볼게요. 그냥 give birth to가 무엇을 낳다. 유아를 낳을 가능성이 더 있다. 어떤 아기? who are born prematurely, 좀 이렇게 미성숙하게 너무 이르게 태어나는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더 있다. 그리고 병렬돼서 have low birth weight, 뭐 낮은 출산 몸무게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a range of, 다양한 특별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임신 동안에 그렇게 하면 이런 아이들은 또한 face, 직면하게 된다. 상당히 더 큰 위험 of developing chronic health problems, 아니면 초기 죽음을, 이제 develop이 걸리다는 뜻이 있거든. 발전시키다, 개발하다 말고. 그래서 어떤 더 큰 위험이 있냐면은 걸리는 것에 더 큰 위험이 있다. 만성 건강 문제에 걸릴, 그러니까 발전시킬, 몸속에 슬금슬금 발전시킬 생길, 그리고 초기 사망에 더 큰 위험성이 있다. 그런 아이들은, 자, 대조적으로 이제 안 좋은 아기들,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한, 예를 들어서부터 여기까지부터 좀 이렇게 엄마가 태아 시절에, 그러니까 임신 동안에 관리를 잘 못하는 애들이 나왔으니까 대조적으로 아이인데 who is born healthy,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 raised, 길러진 아이, 어떤 in a nurturing family, 좀 이렇게 영양을 공급하는 가족에서 길러진, 그러니까 잘 키워주는 가족에서 길러진, 그리고 consumes, 섭취하는, nutritious diet, 어떤 영양분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는, 그리고 살고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그리고 has,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회를 for 학습과 어떤 recreation, 오락, 여가에 대한 수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는 여기까지 주어지. 이런 아이는 더 가능성이 있다. 건강한 삶을 즐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글이 쉽습니다. 이 글 구조 자체가 그냥 구조만 간단하게 보면 구조만 체크해볼게. 주제문 나왔지. 그 다음에 주제문 나오고, 자, 예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조가 나왔습니다. 그냥 이런 글이에요. 처음에 주제문 나오고, 그 아이가 이제 임신 동안에 관리가 잘 안 된 예시가 나오고, 잘 된 예시가 나와서 대조해서 끝났습니다. 연결어 for example이나 in contrast로 이제 전환을 이루고 글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14강 지문 3번 빼고 4개를 해봤는데, 사실 2번 지문 말고는 여러분이 해결하기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거든. 2번 지문 아까 내가 설명해 준 것처럼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글 흘러가는 걸 잘 확인해보고, 그렇게 보면 사실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진도 강의는 얼마 안 남은 거라고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 잘 따라오십시오. 자, 수고했고, 주말 활용해서 뭐,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지금 연말에 학교도 지금 안 가보고 시간 있을 때 좀 진도를 좀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